자, 교황권이 이제 쇠락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신플라톤 학파의 사상을 변경함으로써 적합한 철학을 발전시켰다. 오리게네스가 누구예요? 그리스의 철학하고 히브리의 경전을 조화시키려고 처음에 했던 사람이죠. 성부 중에 한 명이에요. 성부가 아니라 교부 중에 한 명이죠. 교부. 성부는 신이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종교의식이 대단한 게 없었다. 그런데 성 암브로시우스 시대에서 종교의식이 장엄한 전례로 거행이 됐다. 구약성서, 신비 종교, 그리스 철학, 로마의 행정체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혼합됨으로써 교회는 위력을 갖게 됐다. 구약성서는 뭐예요? 유대교의 바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교의 바탕이 되는 거고, 신비 종교는 뭐예요? 그 선과 악의 개념, 내세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어떤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로마의 행정체계 이게 뭐예요? 조직을 갖춤으로써 가톨릭교가 힘을 갖게 됐다.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0년을 희년으로 세정했다. 그해 로마를 방문해서 일정한 종교의식에 참석한 모든 가톨릭 교도는 완전한 대사를 받는다라고 선포했다. 대사가 뭐예요? 대사면. 그래서 교황청과 로마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10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돈을 더 벌려고 50년으로 단축하고 그 다음에 25년으로 단축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클레멘스 5세가 성당 기사단에 맞서서 프랑스 왕과 연대한다. 왜냐? 성당 기사단은 프랑스의 토지 부동산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뺏으려고 한 거예요. 성당 기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군 원정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당 기사단의 기사들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교황과 왕이 전리품을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1307년 프랑스 성당 기사단의 기사들을 체포했다. 고문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기들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행동했다. 그래서 1313년 교황은 성당 기사단의 활동을 금지한다. 전 재산을 몰수한다.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클레멘스 6세 때 로마는 비범한 지도자 콜라 디 리엔치의 영도 아래 교황이 부재하는 동안 자유를 누렸다. 교황이 부재했다는 게 뭐예요? 교황이 상당 기간 아비뇽에 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리엔치는 단지 귀족들한테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민중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귀족들이 피신했었다. 그래서 리엔치는 호민관의 칭호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로마 민중의 주권을 선포한다.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민중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민관이 뭐예요? 옛날 로마에서 어떤
벼슬 그런 건데 호가 뭐야? 보호한다. 민 백성을 보호하는 그 관리다 이거예요. 호민관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왜? 귀족들한테 반란을 일으켰고 민중이 지지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전체 가톨릭 교회의 수장 자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스스로 프랑스의 예속된 처지에서 벗어나 로마로 귀화해야 된다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아비뇽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로마로 돌아와야 된다. 우르바누스 5세가 1367년 로마로 갔는데 너무 복잡한 이탈리아의 정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왔다. 로마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탈리아, 특히 로마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계략, 모략, 암살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비뇽을 피신하는 거예요. 프랑스 아비뇽 교황청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으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특히 피렌체에서 격렬한 교황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레고리우스 11세는 로마로 돌아가서 프랑스계의 추기경과 대립을 했다. 그레고리우스가 죽고 나서 추기경단 내에서 추기경이 뭐예요? 교황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가톨릭 교회 성직 계급이죠. 추기경단 내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죽으니까 프랑스계 파벌하고 로마계 파벌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래서 로마계 파벌의 요구에 따라서 이탈리아인 바르톨로메오 프리냐노가 교황으로 선출되고 우르바누스 6세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다른 추기경들은 그의 선출이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파벌에 속한 제네바의 로베르를 또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가 클레멘스 7세였는데 아비뇽에 머물렀다. 프랑스는 아비뇽의 교황을 승인했고 프랑스의 적대국 로마의 교황을 승인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총공의회를 또 여는 거예요. 그래서 1409년 공의회가 피사에서 열린다. 이탈리아죠, 피사. 공의회는 두 교황의 폐위를 선언하고 제3의 인물을 교황으로 선출했다. 근데 곧 죽었어요. 그래서 추기경은 후계자로 발다사레 코사라는 전해적을 선출해서 요한네스 23세라고 불렀다. 전해적을 교황으로 선출했으니 공의회 운동의 지지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1414년 콘치탄츠 공의회를 조직합니다. 콘치탄츠는 지금의 독일. 콘스탄스 공의회는 교황이 공의회를 훼손할 수 없으며 어떤 점에서 공의회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다. 이게 꼭 영국의 의회가 영국의 국왕한테 한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콘스탄스 공의회는 요한네스 23세를 폐위하고 로마의 교황이 사임하도록 기소했다. 아비뇽의 교황은 사임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가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처분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뇽의 후임 교황을 승인을 못했어. 왜? 잉글랜드가 그걸 못하게 해. 그래서 아비뇽 교황 지지파는 세력이 약해져서 그냥 소멸해버렸다. 마침내 공의회가 1417년 마르티누스 5세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근데 이제 마르티누스 5세가 죽고 교황의 지위를 계승한 유게니우스 4세가 있었어요. 근데 공의회를 통제하던 개혁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교황 재임 기간 내내 빚었다. 그래서 1439년 공의회는 교황의 폐위를 선언하고
유게니우스 4세 대립교황을 선출했다. 그럼으로써 민심을 잃었다. 대립교황은 선출되자마자 사임했다. 왜? 민심이 이탈했으니. 위클리프, 이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의 중요한 스콜라 철학자들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는 실제론자다. 실제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을 주장한다. 이상이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플라톤한테 중요하죠. 뭐라고 주장했느냐? 현실 세계는 가능한 세계 가운데 한 세계가 아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다. 신은 반드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위클리프가 시민 지배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는데 의로움만이 주권과 재산권의 자격을 부여한다. 의롭지 못한 성직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 한 성직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시민 권력이 내려야 한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렸죠. 그래서 탁발 수도자를 제외한 모든 성직자의 분노를 샀다. 왜? 탁발 수도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잉글랜드는 위클리프를 지지했는데 왜 그랬느냐? 교황이 잉글랜드에서 막대한 세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교황에게 돈을 바치지 말라라는 학설이 정략적으로 유입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우스 11세는 위클리프의 강의 주제 18가지가 마르실리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단죄했다. 마르실리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총공의회만이 어떤 교리를 세우고 이단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민주적인 어떤 가톨릭교를 운영하는 방법, 이것을 제의했는데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대분열. 아까 교회의 대분열이 뭐예요? 프랑스의 파벌 교황이 있고 로마계의 파벌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회가 뽑은 또 교황이 있고 이런 거죠. 위클리프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었다. 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모든 교황은 배교자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증여가 위조 문서인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교황은 다 배교자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콘스탄스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단죄하고 유고를 파내서 불태우게. 자, 튀르크인이 최후의 고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뭐예요? 동유럽 제국의 수도죠. 동유럽 제국은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에 피신하면서 인문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왜?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으니까. 비잔틴인 덕분에 플라톤은 신플라톤 학파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아니고 그리스어 원전을 통해서 직접 알려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대 철학, 그 다음에 가톨릭 철학, 근대 철학이 있는데 가톨릭 철학에서 지난 시간에 교부 철학을 하고 이번에 스콜라 철학을 함으로써 중세 가톨릭 철학을 끝냈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대 철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